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코스클럽 교육 동영상 1강 기본 차트 분석 강의를 맡은 비스트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로 기본 차트 분석에 대한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번 기본 차트 분석에서는 투자자분들이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추후에 나올 강의들에서 뒤에 나올 그런 강의들에서 좀 더 세심하게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자 차트를 먼저 보고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런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은 기술적 분석에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그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자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의 그 재무제표, 회사의 그런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위사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그 내재 가치 또는 본래 가치들을 판단을 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로 선별을 해서 좀 중장기 포지션, 즉 좀 길게 보는 포지션으로 가져가 보는 전략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보통 이런 그 분석 방법은 이제 제도권에 있는 그런 금융 컨설팅이라던가 금융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라던가 이제 뭐 또 기관 또는 외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법으로는 바로 이 기술적 분석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기술적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데요. 일단은 뭐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보 매매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또는 기관들과 어느 정도 공통된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나마 공통된 그런 선상에서 같은 출발선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자 이런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자, 바로 이게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삼성전자를 보고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5일 이평선, 자,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자, 이렇게 이평선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정배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배열 상태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저항대가 많이 낮아져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자, 상당히 이평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자, 역별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 게 바로 현재 이런 부분이죠. 자, 보통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0일 이평선이 22평선 아래에 있고요. 자, 그리고 10일 이평선 아래 5일 이평선이 있는 자 이런 하락 국면에 나타나는 그런 그 이평 배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 흐름에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하락 국면에서 이런 상승의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이런 상승 국면에 있는 종목군들에서 자, 매매를 해서 흐름을 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 더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이평선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 잘못 보고 들어간다면 매매 시점을 잘못 잡고 들어간다면은 자 이런 흐름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부분은 자 초보자 분들께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정배열 상태에 위치해 있는 종목군들로 선별해서 매매에 임하시면은 좀 더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으로 이제 분석 방법, 차트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추세선, 자, 그리고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 N자형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요. 자, 먼저 추세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 이평선들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평선들을 일단은 없애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추세선을 이제 긋는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추세선이 좀 중요한 부분으로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자,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바로 자, 고점과 저점들, 각 고점들의 그 선들을 점들을 이어서 어느 정도 저항과 또는 자, 아래 저점들을 이어서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들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이 추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 파동이 나왔던 부분의 최고 고점 요 라인, 자, 그리고 하락 국면에 났던 자, 이런 저점 부분, 하락의 저점 부분 요 라인, 자, 그리고 상승의 고점 라인 요 라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락에 대한 저점 라인, 이런 라인대, 자, 이런 라인대를 자, 이어서 지지와 저항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셀토리에 대한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라인, 요 라인과 자, 아까 고점 라인 요 라인들 한번 자, 연결한 선들, 자, 이렇게 연결을 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점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대도 한번 그어보자면 현재 요 라인대에서 현재 요 라인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요 라인, 요 라인, 자, 요 라인 이렇게 닿고 있죠. 그리고 아래는 요 라인과 요 라인.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두 점 이상이 연결되는 그런 두 점 이상을 연결하는 그런 라인대를 긋게 되는데, 자, 이렇게 세 개가 되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받는 라인들, 즉 세 개 또는 네 개, 다섯 개, 자, 이렇게 좀 그 추세선 라인대에 저항을 받는 자,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수록 그 신뢰성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던 점이 있다가 자, 요 라인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요 라인대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자, 현재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요 라인대, 자, 추세선을 어떻게 어느 정도 돌파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돌파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죠. 요 라인대 위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래량 역시도 증가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저항대를 정말 강력한 저항대를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측면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좀 거래량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돌파를 한다면 그 신뢰성은 어느 정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듯 이게 이제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자, 맞이했을 때는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날의 흐름, 자, 이렇게 갭을 2% 정도 갭등 상태로 자, 이렇게 정말 강력한 저항대를 자, 넘겼습니다. 갭으로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 이렇게 주요 저항 라인인 추세선을 돌파했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흐름을 보고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 매수를 자, 진행을 했다고 이렇게 좀 가상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자, 다음날 자, 조금씩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 정도의 파동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파동이 나왔다는 것에서 추세선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바른전자인데요. 자, 바른전자도 자, 요 고점 이렇게 연결된 부분들을 한번 라인대를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을 잡고
자, 이렇게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점 라인 때도 이제 그어 보자면은, 자, 요 라인을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삼각 수렴의 이런 추세선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저 비스트로는, 자, 이렇게 삼각 수렴에 있는 종목군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삼각 수렴에 이런 추세선을 그어지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런 파동이 나올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추세선이라면은, 뭐, 많습니다. 뭐, 이렇게 수평,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추세선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자, 저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다 이용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되도록이면 관심을 갖고 보시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삼각 수렴에 있는, 자, 저점이 높아지고요, 고점이 낮아지는, 자, 이런 삼각 수렴의 이런 추세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좀 수익을 내는데 좀 수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자, 이렇게 하다가 추세선에 어느 정도 모아지는 수렴이 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힘이 위로든 아래든지 이렇게 분발할 수 있는 힘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런 부분을 보통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추세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느 정도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삼각 수렴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만, 자,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른전자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는데요. 자, 이렇게, 자, 저항을 받고요. 두 번째 저항을 받고 계속해서 저항이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저항을 맞는 부분이 많을수록 이 추세선의 이런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는 흐름이 나오죠. 자, 그러다가, 자, 요날 좀 관심을 가질 것이 바로 거래량이 좀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전일 대비해서 약 300% 이상 거래량이 증가했던 부분인데, 자, 바로 이런 매물들, 자, 이런 부분은 추세선의 매물들을, 자, 거래량으로 돌파를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돌파를 하면서, 자, 이렇게 저항 라인, 즉 저항 매물에 대한 이식 매물을 받고, 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바른전자 이 종목 이때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앞전과는 다르게 추세선 부근에서 크게 밀려 내려오지 않는 모습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량까지 증가를 했던 모습으로 볼 때 한번 이 구간에서는, 자,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추세선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긴 받았지만은 돌파를 했다가 좀 이식 매물을 받고 밀려 내려왔지만은 추세선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는 것, 가장 매물대가 크게 포진되어 있는 이런 추세선의 이런 라인대에서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날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요 다음날 갭을 약 0.8% 정도 갭을 띄운 상태로 돌파를 해서 저점 테스트로 추세선 하단을 자,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자,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정말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저 거래량 역시도 또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좀 관심있게 보시면은, 자, 이런 큰 파동의 흐름도 먹을 수 있다. 즉, 큰 파동의 흐름도 좀 맞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종목을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CJ 시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저희가 CJC 푸드를 공략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인데요. 자, 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세선 라인대가 일정하게 그어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삼각 수렴의 모습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렵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국면인데,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추세선 한 라인대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번, 이 5번이 넘는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는 거. 즉,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자, 앞전 상승 흐름에서는 자, 요런 부분들. 요런 라인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면은 일단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아래 그 저가 각 파동의 저가 부분을 이은 자, 하단 추세선 같은 경우는 지지를 볼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상단 추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 즉 돌파 여부를 보는 것이 핵심으로 보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CJC프도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요날 자, 요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은 자, 요 최세선 요 부근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매수에 임하기는 상당히 조금 애매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그 다음날 돌파하는 오전의 시점, 오전에 이 추세선을 지지받는 시점에서 자, 강한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CJC푸드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부분이 거래량이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요 날에 그 오전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전일 동시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그 후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다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상의 흐름을 보고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한번 매수에 임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후로 이렇게 횡보의 국면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뒤에 나올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빠르게 넘어가면 이제 대우 AL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 AL 부분은 제가 이제 관심을 받는 부분이 바로 요 라인대입니다. 자, 고점. 자, 파동의 고점과 파동의 저점. 자, 고점, 저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요 라인대를 한번 자,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삼각 수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상승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바닥 찍고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삼각 수렴의 자, 어느 정도 끝이 되는 요 라인대에서는 밑으로든 위로든 한번 그 시세가 크게 터져 나올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 자, 강력한 장대 음봉. 자, 보시면은 위 고가가 2%, 자, 저가가 마이너스 2%, 즉 위아래로 파동이 한 5% 정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자, 밑꼬리가 안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앞불사. 자, 혹시 이 하락으로 터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매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겁니다. 자, 다음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 다음날 자, 모습을 보시면은 자,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았던 종목이 자, 위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때도 한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밑으로 아직 터진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자, 그 다음날의 모습 아침에 갭이 시가가 5% 정도 자, 떠서 자, 밑으로 저가 테스트를 한번 했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대우AL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밑으로 터질 줄 알았지만은
다음날 갭을 떠서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한 흐름에서 시작됐다는 부분에서는 한번 자 믿음을 갖고 매수를 해볼 만한 겁니다. 자 손절 라인은 당연히 현재 요 하단 라인 때 이탈을 보고 손절 라인은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 자 그 이후로 이렇게 횡보의 국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간단히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N자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대우A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추세선이 전부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실패 사례로 한 가지 보면요, 한일 이하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런 라인대를 갖고 자 보면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추세선을 맞고 자 이렇게 삼각 수렴이 되어 있죠. 자 추세선의 저항을 맞고 자 요날 돌파하는가 싶더니 결국은 추세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때는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보시면 자 갭으로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요. 추세선 지지에서 한번 하고 자 위로 3% 정도, 3.8%, 약 4% 정도까지 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에 다시금 추세선을 좀 안으로 들어오는 자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휩소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자 바로 자 이 추세선이라고 크게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엄청나게 이 추세선이 엄청난 기법이라고 해서 맹신을 하면은 자 이런 부분에서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참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다. 자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다른 패턴들, 즉 호가창의 흐름이라던가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시에 확인해서 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로 차트 분석의 자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00% 승률은 없습니다. 이 차트 분석에서 100% 승률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대처 능력, 이런 부분에서 대처 능력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좀 뭐 견뎠다면은 자 이렇게 다시 상승으로 좀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그 추후의 흐름이고 결과적인 내용이고 자 이런 흐름에서는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해줘서 손절 라인은 자 요 라인대, 요 추세선 하단 라인대를 이탈을 한다면 이때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보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항상 그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 좀 맞지 않는 흐름이 이어진다면은 자 손절 라인을 미리 잡고 매매에 임하시면 손실은 적게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렴이 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추세선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감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로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자 긋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몇 가지 종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제 사무 EMC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제 박스권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라인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주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과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주요, 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 한 요 정도 라인대가 되겠고요. 하단으로는 자, 요 정도 라인대가 되겠죠. 현재 상단에서 저항. 자, 이렇게. 자, 그리고 하단 수평선 라인은 지지. 자, 이렇게 주요 지지를 많이 받았던 라인,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를 기준으로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가운데 라인, 요 주요 라인대가 요 가운데 라인대가 될 겁니다. 요 가운데 라인대에서도 저항, 지지. 자, 이런 중요한 라인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사무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자, 요 부분에 내려오면은 한번 자, 호가창의 모습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 하단에서 지지를 해보고 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박스권의 상당 부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
자, 그리고 하단 구간에서는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서 물량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런 돌파 흐름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고 또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내려오면서 매수를 해주고 이런 돌파 흐름에서 매도를 해주시고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이렇게 요날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는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지점에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후에 보시면은 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박스권 상단 요 라인대를 또 지지받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무인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상승했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즉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자, 이미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자, 박스권의 흐름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중심 라인 자, 이렇게 그어놓고 자, 이렇게 박스권의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지스. 자,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죠. 자, 보시면은 현재 박스권 하단에서 자,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구간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면 손절 라인 잡고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지지 앞전을 내용을 보시면은 지지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요 중단선, 박스권 중단선을 돌파하는 넘어서는 흐름에서 자, 매도를 일부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추후에 만약에 요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그때는 14,000원 정도 요 라인대를 기준으로 잡고 지지 라인으로 잡고 또 이때 가서는 요 부분을 지지로 매매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셔도 되는 그런 구간이겠죠.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금융, 자, 우량주죠. 우리금융을 보시면 되겠지만은, 자, 이 부분도, 자, 딱 보이시죠? 어느 정도, 어느 데 구간에서 박스권이 좀 진행이 되는지, 바로 요 라인대에서 박스권이 진행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 라인대, 요 라인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자, 진행이 되다가, 자, 드디어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 후에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당연히 이 부분 지지하는 흐름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15,800원 내지는 700원 라인대에서 자, 지지력을 좀 보시고 한번 하단 테스트를 할 때 이 부분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이렇게 그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대를 이렇게 한번 그어 놓으면요. 자, 아까 했던 게 바로 이미지스였죠. 자, 이렇게 차트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차트를 이제 돌려보다가도 이런 부분, 자,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대를 자, 그어 놓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부근에 있는 종목들은 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무 EMC. 자, 이렇게 라인대가 그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놓으면 차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매매하시면은 좀 더 승률 높은 그런 지지와 저항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뭐 박스권 매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 강의에서 자세하게 강의가 나오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방법의 매매 방법이 있다라는 점만 확인해 두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자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자형.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N자형 패턴이라고 그어놨는데, 자, 제가 좀 N자형 패턴에서는 자, 고려 포리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N자형 패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보통 급등 국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것도 지지와 저항 라인을 참고로 해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요 라인 때, 요 라인 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고요. 자, 보시면은 N자형 패턴이란 것은 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자, 하락 조정의 국면이 나오고 다시금 자, 이렇게 상승하는 자, 알파벳 N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N자형 패턴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로 인해 상승 1파, 뭐 조정 2파, 즉 상승 3파, 조정 4파, 뭐 상승 5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에 시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 급등에 대한 수익 실현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국면인데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 이렇게 상승 후에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자, 이런 개미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또는 또 단기적인 고가권 매집을 위한 그런 부분, 즉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서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국면인데요. 자, N자형 상승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바닥권을 어느 정도 확인했으면 요 라인 때 요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좀 더 확실한 매매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박스권 상단, 즉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요런 구간대에서 자, 요런 구간대에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다른 종목 볼까요? 자, ASM 파트너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좀 이제 역별되어 있는 상태죠. 역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참고적으로 자,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급등의 모습이 나타난 이후에 자, 이렇게 횡보, 자, 그리고 상승, 즉 N자형의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것도 지지와 저항 라인을 그어 본다면 요 라인 때 자, 즉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자, 미리 선침해 국면에서 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확실한 부분은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 즉 전고점 부분을 자,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에서 지지력을 보고 매수를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TPC 자, TPC 같은 경우도 딱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제 보이시죠? 자, 급등 후에 자, 조정. 자, 그리고 다시 급등. 자, 이런 모습에서 N자형 패턴을 자, 유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N자형 패턴의 흐름을 지켜보시고 한번 이렇게 상승 후에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상승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한다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바로 패턴이 바로 이 N자형 패턴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좀 매매하시는데 어느 정도 이런 패턴들 한번 지켜보시고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더 보실 부분이 바로 제가 추세선 부분에서는 자, CU전자라는 종목 자, 이게 오직 뭐 확실하게 돌파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저항을 받고 자, 금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자, 이 부분 양봉으로 자, 추세선에서 밀리지 않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었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주요 지지와 저항 라인 부분에서는 자, 여러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이 보이겠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어놓은 라인 때 자, 보시면은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자, 관심을 가질 만한 라인이죠. 자, 이런 라인을 보시고서는 자,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N자형 패턴에서는 자, 중해신약이라는 종목 자, 아이고 자, 이렇게 상승 후에 이렇게 횡보의 모습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올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도 보이시죠? 그래서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선침해하는 국면 잡아보셔도 되겠고요. 확실히 이 부분, 만약에 확실하게 하실 분들은 자, 이 부분 돌파해서 지지하는 흐름에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 이런 패턴들이 보이시면요, 뭐 굳이 매매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번 이런 패턴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이런 확률을 한번 측정해 보시고 추후에 매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 라는 부분에서 좀 급하게 매매에 가당하기보다는요, 순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다른 내용들, 다른 패턴들과 부합을 해서 좀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국면에서 매수를 해 보시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쯤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 자, 1강 기본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자, 뒤에 나올 그런 강의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매매 방법이 있다라는 부분만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좀 기억해 두시고 추후에 그 뒤에 강의에서 좀 더 디테일한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